네, 성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온라인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9번째 단원이죠. 9번째 지난 우리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수업할 때 얘기했는 것처럼 뭘 배웠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이 결합의 극성을 배웠죠. 결합의 극성. 결합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배웠고, 자, 오늘은 바로 분자의 구조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이죠.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분자의 극성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겠죠. 결합의 극성, 분자 구조,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자의 극성. 자, 오늘은 이 분자의 구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론인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하여 우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각도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심원자, 어떤 분자들의 구조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의 전자쌍들이 정전기 전자쌍끼리는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전기적 반발력이 모두 평균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라는 이론이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뭐 아주 간단해요. 전자쌍끼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쪽 전자도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그죠? 이쪽 전자도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면 서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몇 개가 있고, 이 중심원자가 가지는 전자쌍들의 종류, 뭐 간단해요. 사실은 그 종류라는 것은 공유 전자쌍이냐 비공유 전자쌍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생각보다 이론은 간단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배우면서 구조식을 했었죠. 그래서 구조식 그릴 때 선생님이 특히 말했듯이 구조에서 어떤 전자쌍들이 있는지, 선들은 당연히 공유 전자쌍일 거고 공유 전자쌍 외에 비공유 전자쌍을 나타내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분자 안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루이스 구조를 배웠고, 루이스의 구조식, 이게 되겠죠. 구조식. 중심원자의 전자쌍을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들이 몇 개가 있다면 모든 것들이 최대한 멀리 반발 때문에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전자쌍 반발 이론에 따라 중심원자의 전자쌍은 반발력이 최소화, 가까이 붙은 반발력이 커지겠죠.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쌍의 배치는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전자쌍의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분자 구조를 결정하고 예측하는, 그죠? 능력을 지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쌍이 몇 개 있다면 몇 개 있느냐, 그 다음에 전자쌍들의 종류가 무엇이냐, 공유 전자쌍은 몇 쌍 있고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분자 구조를 예측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모든 책들이 조건을 말해줬지만 중심원자의 공유 전자쌍만 있을 때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게 가장 기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 즉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는 그걸 이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원자의 공유 전자쌍이만 있을 때부터 먼저 해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유 전자쌍 중심원자가 있는데, 이 중심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공유전자쌍이 보이고 여기에 공유전자쌍이 보이는데 얘네들이 두 개라면 이 두 개가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180도의 직선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운데 중심원자를 놔두고 이 전자쌍을 배열하는데 어떻게 배열해야 최대한 멀리 떨어지느냐. 선생님, 여기 180도보다 더 멀어지면 안 되나요? 하지만 180도보다 더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쪽에서 봤을 때 180도보다 더 멀어지게 되겠지만 이쪽에서는 또 180도보다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 3개라고 생각하면 이 점 3개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무슨 형이다? 그렇죠. 직선형이 있을 때 가장 최대한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이 최대한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점 3개는 한 평면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한 직선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3쌍 있을 때는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되느냐. 자, 그랬을 때는 당연히 중심원자가 있고 전자쌍, 전자쌍, 전자쌍 위에서 봤다 그러면 그죠? 센터에 중심원자가 있다면 몇 도로 벌어져야지? 그렇죠? 120도로 벌어져야지만 서로 최대가 되는 멀리 벌어지는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쌍, 여기 전자쌍, 전자쌍이 균등하게 3등분 하는 게 가장 멀리 떨어진 경우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360도를 그지? 여기 360도를 여기가 180도보다 더 크다 그러면 여기는 또 오히려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60도를 균등하게 최대한 서로 간에 멀어지게, 이 각도가 더 커지게 되면 요 각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 각도 커지게 되면 이 각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존재할 때 공유전자쌍이 3쌍 존재할 때는 평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각도들이 몇 도로 벌어질 때 360도를 3등분해서 120도로 벌어졌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3개를 점을 이으면 그죠?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겠고 우리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그 각도는 12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만 4개 있을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2차원이라면 자, 2차원이라는 게 결국 평면을 얘기하겠죠. 평면이라면 당연히 중심원자가 있고 4개의 공유 360도를 4등분하는 게 몇 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90도가 되겠죠. 하지만 분자 구조는 2차원이 아니라 뭐죠? 3차원입니다. 우리가 3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4개의 결합이 최대한 벌어질 수 있는 각도가 90도보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삼각뿔 이렇게 될 때 정사면체겠죠, 그죠? 정사면체가 될 때 가운데 뭐가 있고 중심 원자가 있고 4개가 전부 다 어디 있을 때 그렇죠, 꼭지점에 그죠? 이렇게 배치될 때 이렇게 배치될 때가 이 모든 결합이 최대한의 각도로 벌어지게 되고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109.5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은 당연히 정사면체가 되겠죠. 정사면체에 109.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2개가 있고 2개가 최대한 벌어지는 것은 그렇죠, 180도 직선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평면을 이루고 120도로 벌어질 때가 이 결합들이 최대한 벌어질 때가 됩니다. 그 다음에 4개가 되면 평면일 때는 90도가 최고지만 우리가 입체라고 생각해 보면 90도보다 더 아까 위에 지금 가려졌지만 전자쌍 반발이란 거, 전자쌍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반발력 때문에 최대한 서로 멀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90도로 벌어지는 것보다는 109.5도 입체가 가능하다면, 입체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게보다는 입체 구조를 가졌을 때 각도가 최대한 더 벌어질 수 있다면 당연히 어떻다? 그렇죠. 그게 더 적합한 안정된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요게 가장 기본형이다. 기본형이다. 그래서 중심 원자에 전자상이 두 개 있다면 뭐 180도 직선형, 세 개가 있다면 120도 평면 삼각형, 여기까지가 그죠? 평면 구조겠죠? 그 다음에 네 개가 있으면 평면보다 입체를 가지게 되면 서로 더 멀어질 수가 있다. 90도보다 더 멀어지는 경우. 그런데 균등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109.5도, 그죠? 109.5도가 되고 이 구조를 정사면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상 수에 따른 전자배치, 결합각, 모양을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어쨌든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국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대표 명사처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직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 평면삼각형 그러면 110도, 정사면체 그러면 109.5도, 이런 식으로 대표 명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또는 베릴륨 수소화물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은 자주 언급되진 않아요. BH2 구조를 한번 해볼게요. 자, BE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구조식부터 먼저 그린 연습을 해볼게요. 주기율표 찾아보면 베릴륨이 있을 거고, 베릴륨은 2족 원소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2개. 그래서 우리가 수소와 한 번씩 공유결합을 2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 원자는 베릴륨이고, 베릴륨 주위에 뭐가 공유결합이, 그죠? 그렇죠? 몇 개 있지? 2개가 있죠. 구조식을 그리면 H, B, 선 하나, H가 되는 겁니다. 베릴륨이 가지는 전자상이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2개가 최대로 벌어지려면, 수소와 결합하는 팔이 최대로 벌어지려면 앞쪽 뒤쪽 모두, 그죠? 요게 몇 도로 벌어질 때? 180도로 벌어질 때. 그러면 일렬로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직선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 개의 원자는 한 평면, 그죠? 성에 존재하기 때문에 평면 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결합각이 몇 도냐,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얘가 구조를 우리가 대표 명사로 뭐라고 부르냐, 180도 직선형.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2개밖에 없죠. 평면 구조냐, 그 다음에 입체 구조냐, 뭐 요거에서 평면 구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삼효와 붕소 한번 해볼까요? 자,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3개죠. 하나, 둘, 셋. 염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개씩. 수소가 아니죠, 그죠? 지워버렸네. 다시 할게요. 이거부터 합시다. 붕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염소와 각각 하나, 염소와 하나, 염소와 하나씩 결합합니다. 물론 염소에는 이런 비공유 전자상이 존재하겠죠. 자, 그런데 염소의 비공유 전자상을 이렇게 적어주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죠? 구조를 결정할 때는 염소는 중심원자가 아니죠. 그래서 중심원자의 뭐를 우리가 전자상을 아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적더라도 실제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누구다? 그렇죠. 이 중심원자인 붕소가 가지는 전자상이 몇 개고 종류가 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공유전자쌍만 3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조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팔이 3개인데 이 3개가 균등하게 벌어지려면 그렇지 120도로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죠? 얘 연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각도는 120도, 그리고 모양은 평면 삼각형. 이 경우에는 정삼각형 모양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 4개가 그죠? 뭐가 되죠? 평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야, 이걸 옆에서 봤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존재하죠. 선생님, 이런 구조는 없나요? 붕소가 이렇게 있는 경우. 그러니까 붕소의 위치가 염소로 이루어진 삼각형 위에 있는 경우. 자, 그렇게 되면 각도가 여기 같은 경우는 120도보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120도가 되는 게 가장 안정한 각도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 보면 되냐면, 사실 이 수업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하는 게 더 좋은데, 설명하기가 더 좋은데 지금 화면상이라서 좀 어쩔 수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삼각뿔이 있다고 봐요.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삼각뿔이 있는데 삼각뿔 제일 위에 뭐가 있고 붕소가 있고 염소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 3개의 염소가 있는 평면이 있을 텐데 붕소는 그거보다 더 다른 거죠. 더 위에 다른 평면에 있는 거죠. 이 평면보다 염소 3개가 가지는 점 3개는 무조건 한 평면을 가질 수 있죠. 이 평면보다 어떻게 됐을 때 더 위에 있다면 그죠? 당연히 각도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120도보다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전자쌍은 반발해가 멀어지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잘못된 구조죠.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한 구조고, 입체라기보다는 120도로 이루었을 때 평면 구조를 가졌을 때 삼해와 붕소는 더욱더 안정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점 4개, 원자 4개 가지고는 입체도 가능하고 평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지금 결합이 몇 개밖에 없고 공유 결합이 3개밖에 없을 때는 이 결합 3개가 최대한 벌어지는 방법은 이렇게 입체가 되어서는 각도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한 평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도는 120도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차근차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메테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메테인. 자, 메테인 같은 경우는 자, 탄소가 있고 원자가 전자가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와 한 개씩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중심 원자가 탄소고 탄소가 가진 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공유전자쌍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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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자, 그럼 이 각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0도가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2차원이면 이 4개의 팔이 결합이 최대로 벌어지는 게 90도가 맞겠지만 이번에는 달리 지금 그림처럼 뭐가 된다면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면 오히려 각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이 아니라 입체를 가지게 되면 C가 삼각뿔, 그죠? 정사면체의 중간쯤에 있다 그러면 이 각도가 모두 균등하게, 얘도 그렇고, 그죠? 입체 그림이라서 그렇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니면 얘하고 얘도 마찬가지게 되고 모든 각도가 몇 도가 됐을 때 109.5도가 될 때, 그리고 이런 모습일 때가 바로 우리가 정사면체다 라고 부르고 당연히 입체 구조가 됩니다. 자, 암모니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암모니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족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수소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수소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암모니아가 가지는 공유전자상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데 종류가 틀리죠.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비공유 전자상이고,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바로 뭐가 된다? 공유 전자상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의 중심 원자는 질소인데, 질소가 가지는 전자상은 4개, 근데 공유 전자상은 3쌍, 그리고 비공유 전자상 1쌍, 그래서 총 4쌍의 전자상을 가지는 구조가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 결합하는 건 3개지만 질소가 가지는 전자상은 4쌍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까 BCl3 같은 경우는 그죠? 공유전자상, 공유전자상만 3쌍이 있기 때문에 몇 도로 벌어질 때, 그렇죠, 120도로 벌어질 때 가장 안정된 구조를 가지지만, 문제는 질소는 이 삼혐화붕소처럼 3개와 결합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원자 3개와 결합을 하고 있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비공유도 한 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소는 비공유 전자상도 가지고 있는, 즉 서로 반발이 일어나는 전자상들이 훨씬 더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면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쌍이 4쌍일 때는 어떤 구조를 가진다 그랬죠? 그렇죠, 정사면체 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면체의 중심에 질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상이 여기 있는데, 선생님은 실제로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조금 더 정확한 그림일 겁니다. 똑같이 꼭지점이 있다 생각지 말고, 비공유 전자상은 질소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수소와는 공유 결합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메테인과 같은 똑같은 정사면체 구조고 106.5도냐?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107도가 되고 삼각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뭐에서 차이가 생기냐면, 보세요. 여기에 뭐가 존재하지? 비공유 전자상이 존재하죠. 반면에 수소와 질소 사이는 공유 전자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전자상의 종류가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발력의 세기도 아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비공유 전자상의 반발이 가장 크고, 공유 전자상의 반발이 중간, 그리고 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이 어떻다? 가장 작은 형태의 전자상 종류에 따른 반발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에, 이게 교과서인가, 교과서 칼라인 것 같으니까 교과서 같은데, 여기 삼각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삼각뿔 구조의 꼭지점에 그리지 않고 선생님이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질소는 공유 결합을 하죠. 그러면 수소도 가운데, 질소도 가운데, 중간쯤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이 이루어지죠. 요 전자상. 근데 이 비공유 전자상은 어떻죠? 다른 누군가와 공유를 하는 전자상이 아니라 질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질소와 수소 사이의 중간쯤 거리에 내놓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질소에 찰싹 붙어 있는 전자상. 하지만 공유 전자상은 질소에 찰싹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질소와 수소의 중간쯤에 있는 전자상이라고 생각해 주면 내 몸에 가깝죠. 비공유 전자상. 이 비공유 전자상은 질소란 친구의 몸에 되게 가까운 전자상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다는 거죠. 이걸 좀 멀리서 내다봤을 때 2차원적으로 우선 생각해 볼게요. 자, A라는 원자가 있고, 얘가 어떻다? 이렇게 B와 결합하고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왜 그러지?
요건 없는 걸로 칩시다. 아니다, 치웁시다. 이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그림은 암모니아의 그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A와 B가 공유결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도 공유결합을 한다면 대충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을 때 A가 가진 뭐는 비공유 전자쌍은 A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반발이 일어난다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무슨 반발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까우면, 그죠? A한테서 전자쌍의 위치가 가깝게 형성이 된다면 요게서 요거잖아. 하지만 멀리 떨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지죠. 같은 각도라 하더라도 전자쌍이 만일 B의 전기음성도가 더 커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같은 각도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더 멀리 벌어질 수가 있죠.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그죠? 어떻습니까? 반발력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전자쌍, 그죠? 이 전자쌍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공유전자쌍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있다고? A에서부터 가까운 곳이냐 먼 곳이냐에 따라서 반발력은 틀리죠. 여기는 똑같이 공유전자쌍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가깝죠. 가까우면 우리는 어때? 자석이 가까우면 밀어내는 힘이 많이 생기죠. 반발이 큰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에 할수록 여기 쪽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전자쌍이 A와 B 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전자쌍, 뭐 나중에 비공유전자쌍 마찬가지겠지만 공유전자쌍을 예를 들면 A에서 얼마나 중심 원자인 A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도는 같다 할지라도 어떻다? 반발력의 세계는 틀리다는 거죠. 똑같은 전자쌍인데 가까이 있으니까 반발력이 여기는 강할 거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약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런데 보면, 그죠? 어떻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질소에 매우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기.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비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은 필연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죠? 거리가 어떻다?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A의 중심 원자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전자쌍이니까. 그러면 가까이 있다는 것은 반발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예를 들어 봅시다. 다시 이걸 위에서 정리해서 적을게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A라는 중심 원자가 있고 B라는 주변에 딸린 원자가 있다.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공유결합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A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있다? 두 쌍이 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력.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사이의 반발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유와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 그 다음에 이 친구 사이의 반발력은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라는 거죠. 자, 각도가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각도가 똑같은 90도로 벌어진 경우에, 그죠? 이 차원이니까 똑같이 90도로 벌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각도는 모두 똑같이 균등하게 90도로 벌어졌다 하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뭐와 비공유와 비공유 전자쌍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가장 클 거고, 그리고 공유와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거리가 가장 먼 것끼리니까 반발력이 가장 약할 거고, 그 다음에 공유와 비공유는 어떻다라는 거죠? 그 거리가 같은 각도 90이라고 하다 중간쯤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전자쌍의 종류에 따른 반발력의 크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차원적으로 설명했지만 어떻게 보면 2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결국은 뭐가 똑같은 전자상이라고 하더라도 비공유, 비공유 사이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공유, 공유 사이 전자상이 제일 약하고 중간쯤이 바로 비공유와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메테인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되어 있죠? 이 네 개가 전부 동일한 뭐가 되는 겁니까? 공유전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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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전자상이니까 어디에도 반발력 세개가 똑같기 때문에 모두 균등하게 109.5도로 벌어지지만 메테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여기는 뭐죠? 이 반발력이 그죠? 분홍색으로 표시한 반발력 요게 그죠? 뭐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간색 반발력 여기서 이렇게 반발력 얘도 마찬가지겠죠. 빨간색 길이의 반발력보다 분홍색 길이의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요 109.5도에서 위에서 짓누르는 힘이 더 크다 그랬죠. 그게 요게 각도가 줄어들고 각도가 줄어들고 밀려나게 되면 요 각도는 어떻다?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9.5도가 아니라 몇 도가 되고 107도가 되고 그 다음에 구조를 얘기할 때는 이 전체를 보면 안 돼요. 여기는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에는 여기에 비공유 전자상 선생님 그리면 여기다 비공유 전자상을 적었지만 삼각뿔이라고 그럴 때 이 별표 표시한 이 지점에는 사실 원자가 있다 없다. 사실 이거는 원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자의 구조를 얘기를 할 때는 뭐만 봐야 되는 거죠? 요렇게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네 개의 원자의 구조만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삼각뿔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뭐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각뿔처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이 삼각뿔의 위에 있는 꼭지점에는 그죠? 아무런 원자가 없다. 그래서 구조를 봤을 때는 실제로 존재하는 원자만 봐야 되겠죠? 질소, 수소, 수소 어떻게 됩니까? 정사면체보다는 납작한 사면체가 되겠는데 우리는 그걸 삼각뿔 밑에 평면이 삼각형이고 뿔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삼각뿔이 됩니다. 물론 어쨌든 삼각뿔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구조가 되죠? 그렇죠. 당연히 입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 더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도저히 못 갈 것 같고 50분이 훨씬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은 어떻게 되냐 이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조식부터 그려봐야겠죠. 산소가 있고 산소는 16조 원소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수소와 한 개씩 공유 결합을 몇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식은 HOH라고 되고 비공유 전자상이 산소한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산소가 두 개를 붙잡고 있으니까 직선형?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붙잡고 있는 건 두 개지만 구조를 생각할 때는 중심 원자가 가지는 전자쌍이 몇 쌍이냐를 봐야 되는데 자, 공유 두 쌍, 그 다음에 비공유 두 쌍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구조를 가진다? 네 개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 그렇죠. 삼각뿔에서 구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삼각뿔. 자, 삼각뿔에서 구조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삼각뿔을 그리고 한가운데 뭐가 있고? 그렇죠.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와 두 군데서 공유 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산소는 이 그림에서 잘 보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어떤 결합이 되겠습니까? 반발이 되겠습니까? 비공유와 비공유의 반발이고 얘와 얘 또는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의 반발은 비공유와 공유의 반발이고 요 결합 하나는 뭐가 되죠? 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전자쌍이 4쌍이 있는데 이 3개의 종류가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암모니아의 삼각부를 이루고 있다. 암모니아가 어떤 거냐면 모두 4개가 공유전자쌍이 아니라 공유전자쌍 3개인데 1개가 비공유일 때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마저도 뭐로 바뀌었다? 비공유전자쌍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보면 뭐가 되는 거죠? 물이 되는 거죠. 물론 질소가 아니고 수소겠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던 거죠. 삼각불이 되었을 때 위에서 짓누르는 힘 때문에 결합각이 줄어들어서 몇 도가 되었지? 이 각도가 전부 107도가 되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걸 생각해 보면 아까는 이 3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 3개 공유 결합으로 똑같은 결합이었지만 이번에 물로 바뀌면 여기 산소가 되고 물로 바뀌게 되면 뒤에 있는 게 비공유전자쌍이죠. 그러면 요 결합, 요 반발,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 밑으로 그렇게 얘와 얘 사이의 반발도 뭐가 됩니까? 비공유와 공유 사이 반발이죠. 하지만 남아있는 하나, 요 결합과 요 결합 사이의 반발, 이렇게 여기서는 요게 되겠죠, 그죠? 요것만 어떻게 된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 비공유, 그 다음 얘도 공유 비공유라서 요 두 개가 요 결합보다 균등하지 않다는 거죠. 얘가 더 세고 이 친구도 더 세고, 그러면 이건 약하죠. 그러면 각도가 조금 더 안쪽으로 밀릴 거고 얘도 안쪽으로 조금 더 밀려나가게 되면 요 각도는 107도에서보다 각도가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몇 도가 된다? 104.5도가 됐고 구분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마저 비공유전자쌍, 즉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입자는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도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109.5도 그지?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 생김으로 말미암아 얘의 반발력 때문에 각도가 줄어들어서 107도, 또 하나 더 생겨서 104.5도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림은 삼각불처럼 기본형으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입자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지. 입자 3개는 무조건 한 평면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구분형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조심해야 되죠. 입체 구조가 아니라, 그죠? 어떤 구조다? 그렇죠. 평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는 삼각불처럼 이렇게 됐지만, 사실 얘는 여기 있다 없다, 삼각불의 두 지점은 없다라는 거죠. 원자가. 그럼 수소, 산소, 수소, 점 3개는 어떻게 배열을 하든 우선 기본적으로 평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직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존재할 때 중심원자에 전자쌍이 4개가 존재하고 4개인데 비공유전자쌍이 그 중에서 하나냐 2개냐에 따라서 구조를 달리해봤다. 다른 구조가 나오고 입체도 되고 평면도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벌써 40분이 다 돼가는데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 2개가 남았는데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도 남아있는 10분 도저히 안 되고 좀 천천히, 여러분들 구조 처음 하는 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 4번째 미리 얘기를 하자면, 4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때까지는 전부 다 단일 결합만 있는 구조였지만 이번에는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결합이 3개, 4개 이렇게 있을 때 결합이 조금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섞여 있는 경우, 단일 결합이지만 또 한 놈이 좀 수소가 아니라 염소인 다른 놈인 경우, 그죠? 이런 거. 암모니아는 수소 하나 더 붙어서 수소 이온이 하나 더 붙어서 암모늄 이온이 될 때 각각 우리가 이 친구와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와 비교를 해가면서 하는 거, 요거까지 하면 구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좀 복습을 좀 해서 요까지만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응용이다 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정리를 마치자면은 이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된다?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루이스의 구조식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그
그리고 구조식을 그릴 때 우리가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비공유전자상. 특히 더 강조하자면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지만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산화탄소, 그러면 사유하나수소 요거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